여러분, 여의도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여의도를 얘기할 때는 더현대 서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1년에 개점한 더현대 서울은 현재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에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사람 수는 4,650만 명으로 2023년 11월 기준 서울특별시 총 인구가 939만 명인데 비해 많은 사람들이 더현대로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12월 2일까지 더현대의 매출이 1조 41억 원이었는데 국내 백화점 중 더현대가 가장 짧은 기간에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백화점을 방문하시나요?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팝업 스토어나 전시회를 보러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백화점은 도시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며 쇼핑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에는 더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더현대는 MZ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트렌디한 느낌을 주며 신세계백화점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롯데백화점은 대중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각 백화점은 독특한 분위기와 특색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백화점이 있었을까요? 영화 암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살에서는 전지현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서성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백화점은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입니다. 미츠코시는 일본 백화점의 체인 중 하나였고 1906년 지금의 충무로가 있는 곳에 출장소 개념으로 미츠코시 오복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1930년에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자리에 미츠코시 백화점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지상 4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종업원 360명 정도로 이루어진 대형 백화점이었고 미츠코시 백화점 설립은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 지하에는 주방용품, 식료품 등을 파는 잡화 코너와 간이식당이 있었으며 1층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급 식료품 매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4층에는 귀금속, 가구, 양복과 같은 기성복을 판매하는 매장과 커피숍, 대형 식당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백화점 쇼윈도에는 화려한 신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백화점 옥상 정원은 당시 최고의 명소로 손꼽힐 만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백화점 내외를 얼빠진 듯 방황하는 이른바 본브라당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지금의 아이쇼핑과도 비슷한데요. 혼마치에서 어슬렁거리는 물이라는 뜻의 속된 말로 본브라당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혼마치는 현재의 충무로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에도 아이쇼핑이 흔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백화점끼리 서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아졌고 그래서 막상 살 게 없어도 구경하는 맛에 백화점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최초의 백화점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 동화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한국무역협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0년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 국방마트 등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1961년 외래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동방생명에 매각되었다가 1963년에 삼성에 인수되어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백화점은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최초의 백화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곳은 바로 프랑스 파리의 봉마르쉐 백화점입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선 당시 프랑스 시대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류나 장식품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케이드 파사주라 불리는 구조물이 만들어졌는데 파사주는 길에 연이어 다양한 종류의 소형 양품점들이 들어선 구조를 말합니다. 파사주는 유리천장으로 덮여 있어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목적 없이도 어슬렁거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로써 파사주는 윈도우 쇼핑이라는 새로운 간접 소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는 규모가 큰 철도역, 박물관, 전시관 등이 최초의 파사주를 왜소해 보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좀 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도시 개조가 진행되면서 결국 대부분 파사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상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19세기까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소형 상점을 사기 행위를 가르치는 학교로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에도 베트남 같은 곳은 정찰제가 아니어서 호객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이전 프랑스도 현대의 베트남과 비슷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형 상점을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최초 백화점 봉마르시는 성공을 넘어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백화점 봉마르시의 창업자인 부시코는 모자 가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며 18살이 되는 해에 파리에 올라와 여러 신유행 품점의 점원을 거쳐 1852년 봉마르시를 인수했습니다. 개설 초기의 봉마르시의 백화점은 안팎으로 화려하게 장식해두어 호화로운 사교 살롱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잡화점처럼 상품만 진열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전기조명 같은 첨단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폐점 후에는 백화점 내에서 무도회, 음악교실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었고, 건물 내부의 판매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실이나 휴게실도 마련하여 사람들의 사교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르주아의 계급 상승과 함께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방식이 생산에서 소비로,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사용가치는 물건이 지닌 유용성을 뜻하며, 교환가치는 일정량의 상품이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상업의 발달로 생산이 많아지면서 소비의 측면에 집중하게 된 것이고, 상품이 다양해지다 보니 교환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광학장치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시코는 이것에 영감을 받아 시각적인 마케팅을 실행하게 되는데, 단지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매력, 즉 백화점이라는 이미지의 힘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부시코는 에펠탑을 만든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 에펠에게 봉마르시의 신관의 건축을 의뢰했으며, 에펠은 철골과 유리를 이용하여 백화점 내부에 크리스탈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크리스탈홀은 잔잔하게 뿌려지는 빛을 통해 상품을 은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시코는 박리담회를 영업 방침으로 내세워 마진을 적게 남기면서도 회전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찰 판매와 반품 허용은 당시의 상품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상점은 한 번 구매한 상품에 대해 반품이 불가능했으며, 상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건을 사야 했기 때문에 부시코의 이러한 접근은 당시 프랑스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점은 손님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거나 어음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본이 유동적으로 흐르지 못하며 신용 때문에 손님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코는 현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자본이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코는 외관을 쇼윈도로 꾸며 고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등 마케팅에 뛰어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상품과 화려한 공간의 조합으로 손님들의 잠재적인 소비 욕구를 자극한 부시코의 백화점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판매 방식은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고, 패션쇼, 이벤트, 레스토랑, 예술 전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소비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